안녕하세요. 성공경매 이상훈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하여 늘 응원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물건은 가끔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보다 보면 별도 등기 있음 또는 토지 별도 등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망설이거나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들이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오늘은 그 토지 별도 등기를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는지 요 한 편만 보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4타경 530472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은 빌라예요. 되게 오래된 빌라죠. 사진을 봐도 그렇고. 그럼 이제 얘는 전용 면적이 10.5평, 되게 작은 거예요, 빌라가. 그런데 감정가 9천에 지금 49%까지 떨어져서 지금 4,41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볼까요? 자, 이 물건에 김안이라가 소유자인데요. 거기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요. 한국도시보증공사 허그로부터 이 전세보증금이 1억 500이에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넘겨서 전세보증금 1억 500 그 금액 그대로 지금 이제 현 소유자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넘겼네요. 그리고 이제 압류, 뭐 보전, 압류, 그리고 한국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이제 임차인의 주를 이제 양도 받았으니까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럼 이 상태로는 지금 주택 임차권을 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억 500만 원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허그가 24년 7월 2일 날 우리 관할 법원에요. 임차인 한선의 임차보증금 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얘는 우리 이론상으로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배당금을 다 받으면 소멸되지만 받지 못하는 금액은 못한 금액만큼 입찰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채권자가 뭐예요? 그러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이걸 경매를 받으면 임차권 등기도 말소되고, 못 받은, 우리 매각되면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입찰자가 물어줄 일이 없으므로 등기상은 깨끗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제인 우리 별도 등기를 봐야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용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럼 이 건물이 지은 지 언제 됐는지 알려면 뭘 봐야 될까요? 건축물 대장의 사용 승인 일자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두 번째 표제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이제 토지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얘가 집합건물이 되면 건물 101호, 102호, 뭐 201호, 200 이렇게 해서 이 호수에다가 뭐 대지권 취지에 뭐 대지권 등기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굳이 이제 토지 등기부를 볼 필요 없이 건물 등기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분리처분을 못하고 일체로 이제 이전하게 돼 있는 거죠.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대지권 등기 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다 깨끗이 말소가 지워져야 되는데,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권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권리 지워지지 않은 남아있는 토지들 그냥 건물에만 되게 해놓으면 우리 나중에 이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보통은 건물 등기부만 떠볼 텐데, 토지에 우리가 이 집합건물이 되기 전에 토지 말소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어떠한 토지가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등기부의 가장 큰 효력이 공시 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우리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1.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1번 토지에 집합건물 되기 전에 말소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어떠한 등기가 있다는 걸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말소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어떠한 토지가 있다는 걸 봐야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번 토지 용현동 627번지 417호의 토지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자, 이게 용현동의 이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87년 10월 15일 날 얘가 이제 대지권 취지에 이제 대지권 등기가 토지에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토지와 건물 분리 처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가 언제냐면 87년 10월 15일이죠. 87년 10월 달이었는데 여기 5월 달에 87년 5월 14일 날 그 당시 한국주택은행이 8,400만 원의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집합건물 될 때 이게 근저당이 말소가 돼야 되는데 말소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건물 등기부에 공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토지 등기부를 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경매를 입찰 받으려고 하는 물건은 이 본지수의 302호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분 포기. 그래서 여기에 몇 분의 몇에 근저당권 설정, 포기할 지분 뭐 몇 분의 몇. 그다음에 여기 뭐야? A동 102호, B동 301호, A동 301호, A동 302호. 그러면 우리 경매 나온 게 지금 A동 302호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이 지금 뭐예요? 아, 전에 이 물건이 우리가 지금 경매 나오기 이전에 얘가 또 경매가 나와 있었던 물건이에요. 그때 경매를 받아서 이 302호 근저당이 말소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말소 등기만 안 한 것뿐이죠. 말소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권리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지금? 안전한 물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별도 등기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돼 있거나 또는 거기 전세권이 돼 있거나 또는 가등기가 돼 있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가등기 돼 있어. 그럼 이제 대지권도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매를 받고 나서 이 가등기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대지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럴 때는 입찰을 들어가시는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를 어떻게 권리 분석하냐? 이 별도 등기가 있는 토지 등기부를 봐서 거기에 어떠한 내용들, 권리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시면 우리가 기존에 권리 분석하는 거랑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달러 한 꼭지 하고 또 제가 이 물건에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지금 좀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했던 국민은행이 지금 이제 임의경매 매각으로 인해 소멸됐다 그랬잖아요. 근저당이 말소됐어요. 그럼 이 물건의 지금 등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날 김안이라는 양반이 경매에 대해서 매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매각 받은 바로 등기부 사건 번호죠. 2018 타경 10694 이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요 김안이란 분이 그 당시 2018년 요 당시 경매 받은 금액이 4,2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8년 12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2018년 12월 20일 날 김안이 4,080만 원 근저당권 채권 채굴기 4,080만 원 자 120% 설정했다고 하면 대출 금액 얼마 받았냐면요 3,4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는 내가 4,270만 원의 매각 경매를 받아서 대출을 3,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등기비 빼고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요 87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죠. 임차권 등기가 되는데 이 임차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1억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소유자는 경매 4,270만 원에 경매 받아서 이거를 전세를 1억 500만 원에 전세를 놨어요. 그러면 이때 대출금 다 갖고 있죠. 4,400 갖고 그러면 4,270만 원에 경매 받아서 전세금은 1억 500에 받았으면 지금 대략 차익이 한 5천 남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봐보세요. 또 이 소유자가 어떻게 했냐면 김안이가 지금 매매했어요. 2022년 6월 30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바로 최창업이라는 분에게 매매대금 1억 500, 전세 금액 그대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매매로.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 소유자가 지금 이제 압류도 들어오고 보증금도 반환 못 해주니까 경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물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매는 꼭 돈이 많이 있어야만 경매하는 건 아니구나. 또 이런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빈틈을 공략하면 수익률을 이거 몇 프로나 계산해야 돼요. 지금 난 투자 금액 한 푼도 없이 거의 5천 원 가까이 좀 남았잖아요. 지금 이대로라고 본다면 그럼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 당시 2018년 당시보다 지금 이제 이런 허그나 이런 데다 정책적으로 전세금 지원이 많이 줄긴 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제도는 또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고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흐름을 잘 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틈새는 있기 마련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